이동형의 정치 1번지, 현대 정치사의 숨겨진 얘기를 풀어봅니다. 작가 이동형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3일 간판을 내렸습니다. 네, 사흘 전이죠. 그렇죠. 1981년 4월 기존의 특별수사부를 중앙수사부로 개칭해 공식 출범한 지 32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한국판 도쿄지검 특수부로 불리며 수많은 대형 사건을 통해 검찰 특수수사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그 지나친 정치 편향성, 권력의 눈치 보기 수사 등 정치 검찰 노릇을 한다는 비판도 받아왔었죠. 네. 특히 2009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있었던 시간 끌기,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이른바 빨대 동원하기,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권력에만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은 끝에 해체되었습니다. 네. 32년 동안 검찰총장은 직접 명령을 받으며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그 중수부의 이야기도 한 번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죽은 권력에만 지나치다. 네, 살아있는 권력은 손 못 대죠.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도쿄지검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는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던 그렇죠. 그런 검찰이었는데 단학가 총리라든가.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중수부의 그 설치 규정은 49년에 마련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61년에 발족을 하고, 근데 만들어진 거는 81년이었고, 네. 그런데 중수부가 그때 들어서자마자 전두환 정권 초기인데 큰 사건이 터졌죠. 네,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당군 일의 최고의 사기 스캔들이라고 불렸었던 어떻게 오고가국 최고의 스캔들이었죠. 장영자 사기 사건인데 그 지하 세계에서 미모우 큰손이라고 불렸던 장영자 오공화국 출범 후에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규모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흔히 이 사건을 장영자 사건이라고도 하고 남편인 이철이와 함께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이철이는 그 장영자 씨의 남편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낸 육군 소장 출신 인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철이의 과거 경력 또 화려한 미모와 최고위층과 친인척으로 연결된 장영자의 인맥이 대규모 사기 사건을 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장영자 아니었을까 씨 싶습니다. 자체도 이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인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장영자 씨의 언니 장성희 씨가 네. 전두환 대통령 장인의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규광 장군하고 그 장성희 씨가 부부 사이였으니까 네. 이규광 장군의 처제가 장영자 씨가 되는 겁니다. 네. 친인척 연결됐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사기를 칠 수 있던 원동력이었다고 보고요. 당시 이철이 장영자 두 사람이 사기친 금액이 6천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81년에 6천억 원. 네, 그때 그 일반 봉급쟁이들 월급이 한 30만 원이었다고 네, 하니까. 25만 원, 30만 원 네. 그랬죠. 근데 6천억이라면 어떻게 계산도 안 되는 큰 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친 돈을 하루 평균 한 1,000만 원씩 썼다니까 하루 평균 1,000만 원. 엄청난 거였죠. 예. 오공화국 초기에 터진 스캔들이고 대통령 친인척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전두환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텐데 네. 중수부를 바로 왜 투입을 했을까요? 근데 정부로서는 그 하루도 빨리 조용하게 좀 처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철이 장영자를 구속하고 개인 비리라고 밝혔지만 사기친 액수가 너무 컸고 아까 말씀드린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장영자 부부의 사치스러운 생활 또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결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수부가 투입된 거죠. 근데 중수부는 그들이 사기친 액수 6천억 원 또 15개월 동안 50억 원 가까이 쓴 일 이규광과의 관계 또 도둑 잡은 경찰에게 장영자가 경력금 50만 원씩 하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자세히 밝혀내서 당시에 조홍은행 상업은행장 등 32명이 기소되었고 정권의 실세였죠. 민정당 사무총장,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론이 무마되지 않자 결국 그 전두환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의 삼촌이죠. 이규광 씨까지 구속 수사했었습니다. 네. 사실 금융실명제 얘기가 이 사건의 여파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았나요? 네, 그때 당시 이 사건이 워낙 파장이 커서 네.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그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 등의 건의로 금융실명제 실시 방안이 나왔으나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 당시 실세였던 허삼수 화평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친인척들을 견제하려고 해갖고 그 전두환 또 이순조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죠. 네. 이때 그 중수부를 지휘했던 사람이 그 이종남 중수부장이었는데 네. 이후에 검찰총장 하시고 법무부 장관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장까지 지냈어요. 네. 대검 중수부의 핵심 업무라면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건이었죠. 예, 정권 바뀌면은 이제 네. 새 정권 초기에 한번 쭉 털어내죠. 네, 가장 컸던 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수사였습니다. 네. 1995
2015년 8월 1일 날 그 서석재 당시 총무처 장관의 폭탄 발언으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그 서 장관은 당시 그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의 대리인이 나를 찾아오더니 가면 계좌로 4천억 원이 있는데 2천억 원을 정부에 줄 테니 나머지 2천억 원을 실명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느냐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 이런 말을 그 술자리에서 했었고 예. 이 발언 이틀 후에 그 조선일보에서 오프 더 레코드를 깨버리고 기사화했었죠. 네. 그래서 다른 신문들이 잇따라 기사화하면서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네.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 서석재 장관이 자기 발언을 이건 술자리에서 한 실수다 이러면서 얼버무렸는데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당연히 사실무근이라고 발끈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중수부가 이 사건을 맡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서석재 장관이 실수였다 그러고 노태우 대통령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은 애가 화가 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했었죠. 그래서 예. 유야무야 넘어갈 거로 봤는데 2달 정도 있은 뒤에 그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뭐 증거까지 제시하며 다시 이 사건을 거론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수부가 수사에 들어가게 이제 중수부가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자 노태우 대통령이 부담감을 느꼈던지 그 자택에서 그 집권 중 통치 자금을 조성한 것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게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중수부는 김영삼 정권 초기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파일을 가지고 있던 함승희 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세세한 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5.18 특별법과 12.12 재수사 등 문민 정부에서 자랑하는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도 연결되면서 이루어졌었죠. 네. 그게 헌정사상 최초였던 것 같은데 대선 자금을 수사한 것도 중수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뭐 대통령 그 선거 자금은 별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 중수부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쓰여진 불법 대선 자금을 수사를 해서 그 결과 한나라당은 823억 2천만 원, 민주당은 113억 6천만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모금한 것을 그러니까 밝혀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면 노무현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당선될 때. 그러니까 저 이회창 후보가 붙었을 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는 823억을 썼고 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13억을 썼다는 그걸 밝혀냈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을 분노케 한 일명 차떼기 대선 자금이었습니다. 네. 기존에 뭐 사과 상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 당시에는 그냥 트럭채로 그 불법적인 현금 거래를 대기업과 정치권 했다는 것이죠. 네. 여론은 크게 요동쳤고 결국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이해창 씨가 공식 사과하고 네. 한나라당이 뭐 당사를 팔고 천막 당사로 이동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죠. 예.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당시 대통령 노무현은 이 수사 때 한나라당이 받은 금액보다 10분의 1만 넘어가도 내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네. 뭐 결론은 10분의 1을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한 그 중수부장 안대희는 국민적 스타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수부실에 막 국민들이 떡도 보내주고 케이크도 보내주고 뭐 꽃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 검찰이 거하게 맞서서 제대로 수사를 하면 국민들은 이렇게 언제나 검찰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 하지 말고.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네. 사실 한나라당을 치는 내용이 좀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전 정권을 치는 것과 원래는 그런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때 또 굉장히 또 유명했던 일이 말이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네네네.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찻대기란 발언을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무슨 있죠. 소리냐 발언 취소해라. 총리 뭐 난리를 치니까 이해찬 총리가 얼마나 말이 강단이 독설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실세 총리라고 불렸지 그 않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찻대기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나라 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그게 뭐 말이죠. 영상으로 돌고 했었죠. 자 그리고 현직 대통령 아들까지 구속한 게 또 중수부 아닙니까? 네, 김현철 씨, 또 김홍업 씨도 중수부에서 구속했었죠. 97년 김영삼 정권 말기에 중수부는 소통령이라고 불리던 YS의 차남 현철 씨가 여러 명의 기업인들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시켰습니다. 네. 또 김대중 정권 말기인 2002년에는 당시 아태재단 부이사장이었던 DJ의 차남 홍업 씨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구속된 사안이라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예.
왜 이런 수사가 꼭 정권 말기에 이루어지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97년 김영삼 정권 말기, 2002년 김대중 정권 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은 그 중수부가 수사에 대한 그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정권의 힘이 떨어지는 말기에 와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대검 중수부 하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노 전 대통령의 서거도 이게 중수부 폐지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박연차의 수사로 시작된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수사로 이어졌고 이어서 노무현의 측근들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그래서 표적 수사의 의혹도 받았었죠. 그래서 나중 이 수사를 진행했던 중수부 간부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뭐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연차 수사 자체가 네. 박연차 씨를 수사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검은 돈이 나온다. 네. 그 세움조사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네. 국세청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 검찰에 넘긴 넘어가요. 거죠. 네. 그래서 2009년 4월 30일 날 결국은 그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검찰청으로 직접 불러올려 소환 조사까지 실시한 중수부인데 직접 증거는 없었고 정황 증거만 있었죠. 그래서 소환 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네. 뭐 그렇게 20여일 동안 하다가 그 비극적 사태까지 네. 다다랐던 결론이 났었죠. 앞으로 중수부가 맡았던 특수 수사는 일반 검찰들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검찰에서 특별수사 체계 개편 TF팀까지 구성했는데 네.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형 작가였습니다.